안녕하십니까. 캐드 실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면도 작성하는 법, 지난번에 정면도 작성하고 이제 우측면도, 좌측면도, 배면도 이 순서대로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값까지만 정리를 해놓고 우측면도 진행하겠습니다. 우측면도 작성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층고랑 그라운드 레벨 그리고 지붕 윗공간 파라펫 높이 요거는 이제 떤 면에서 봐도 동일하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카피를 해서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중심선을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면도와 같은 치수로 높이값을 수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해 놓고요. 네, 정리를 하고 이제 인면상 보이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가산을 그어줍니다. 창호 위치 표기 그 렉탱글 중에서 인면선 건축물을 이렇게 보이는 선. 얘는 정면에서 보이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입력값을 주고 이쪽은 이제 셋백돼서 뒤에 보이는 인면선이기 때문에 인면선 표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보이는 인면선 해주면 가선들을 지워주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제 창호가 있는 부위가 이제 여기서부터 대략 뭐 이 부위 정도의 이제 창호가 들어간다고 보는데 이제 창호가 들어가는 부분이 거실과 침실 공간입니다. 그래서 거실과 침실 공간이기 때문에 거실은 일단 채광과 조망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창을 내줄 거고 침실은 아무래도 기능적인 창 그리고 프라이버시가 어느 정도 필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창호는 가장 낮은 선, 이 바닥 레벨에서부터 일정 구간, 뭐 레벨을 동일하게 해서 설계를 반영할 수도 있지만 어떤 어, 물의 유입이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시공의 용이성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약 100 정도 바닥에서부터 이격시켜 가지고 어, 창호를 내는 것을 제한드리고요. 그리고 높이는 음, 2000 정도 높이 정면도 높이와 같이 갈까요? 정면도에서는 약 2400을 줬었네요. 그러면은 2400의 창호
반영. 이렇게 차고 위치를 이렇게 잡아주면 이런 상태가 될 거고요. 그러면 안방과 거실, 침실과 거실 창호가 될 텐데, 이제 침실 같은 경우에는 뭐 헤드 높이, 그 침대 높이 뭐 이런 것들 고려해가지고 이미 100이 떨어졌으니까 한 800 정도만 이제 하부로부터 뛰어 올린다고 가정했을 때 한 700 정도 위로 올려서 차고가 되는 것을 이렇게 반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양쪽으로 열리는 어, 도어고, 이거는 절반으로 나눠서 생긴 도어죠. 마찬가지로 이 창호 카피 이렇게 반영을 하겠습니다. 반영을 하고 두 개가 들어가죠. 피 이렇게 되고요. 지금 여기에 묻혀서 창호 프레임도 여기 맞춰서 이렇게 씌우는 됩니다. 또 이렇게 그리고 높이 값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창호 위치에 해주고 가선을 이렇게 띄워줍니다. 창호 하나를 카피해서 이렇게 정을 해주고요. 맞춰서 해줍니다. 그리고 창호는 양쪽으로 대칭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중심 라인에 맞춰서 주고 주고 해치 창호의 높이 값은 같기 때문에 삭제해주고요. 해치를 통해서 유리 표현 해주고 각돼 있는 것을 상태로 윗면에 잡아주시고 해주고 DR 명령을 통해서 레이어 뒤로 숨겨주시고 가선은 지워줍니다. 이렇게 하면 측면도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정리됐고, 해치 값을 외벽에 대한 것과 뒤에 인면으로 보이는 부분, 레이 온 명령을 통해서 다시 지웠던 명령을 열어주시고, 인면으로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진한 선, 인면 뒤에 보이는 걸 연한 선, 앞쪽으로 보이는 인면선을 진한 선 이렇게 해주시면 인면도, 정면도와 우측면도가 작성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좌측면도
좌측 면도와 여기다 배면도를 그릴 텐데 배면도를 먼저 작성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라운드 레벨 선과 높이값 유지해 주시고 TR과 EX 명령을 통해서 해주시고 치수선은 위쪽으로 미러를 통해서 배치를 변경해 줍니다. 그리고 가선들을 지워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인면선 도어 위치, 도어 위치, 창호, 창호. 여기서는 이제 셋백에서 뒤로 들어간 면은 없이 이제 전부 다 같은 레벨에서 인면으로서 보여지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하나만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주시면 예, 큰 틀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선들을 삭제하고 이제 창호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여기서 여기 값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한쪽은 도어고 한쪽은 이제 주방 창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어는 앞에서 작성했던 도어를 카피를 해와서 문이 열리는 방향이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대로 바꿔주시고 설치를 더 위치도 바꿔야 되고요. 이제 창호인데 주방 창호는 이제 하부 싱크대장 하부장과 상부장이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구간들을 피해 가지고 창호를 내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바닥 레벨 100 띄워주는 것을 먼저 선 반영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주방 같은 경우에는 보통 850에서 900 정도 하부에서부터 띄워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900 정도의 치수를 반영을 하고 그 위로 약 한 600 정도의 창호가 나는 구간을 설정해 주시고 그 위에 상부장이 달리는 것으로 이렇게 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위가 주방 공간에서 창이 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반영을 해주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여닫이 거기 때문에 이렇게 코피해서 폭 사이즈는 지금 같게 들어간 것 같거든요. 이렇게 같게 들어갔고 이제 창호 치수만 좀 변경을 해주시면 이렇게 높이값만 수정을 해주시면 이렇게 DR 명령을 통해서 뒤로 나가주시고 이렇게 마찬가지로 인면의 패턴 조적이죠. 레이 어플을 통해서 중심선을 꺼주시고 해치를 통해서 내부에 들어가는 해주시고 다시 레이 온을 통해서 중심선을 살려주시고요. 그리고 또 조적 패턴 넣어주시면 배면은 좀 상대적으로 좀 간편하게 작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배면에서 보이는 창호는 이제 주방 쪽의 출구와 창호 이렇게까지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좌측 면도 카피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도면을 로테이트 시켜주고요.
이렇게 하면 마찬가지로 수직, 가이드선, 수직, 중심선, 다가 윗면에서 보이는 중심선을 커피해 오시고 피아를 통해서 넘어간 부분 정리, EX를 통해서 넘어가지 못한 부분 다시 정리, 또 시수선 배우시고 미러를 통해서 숟가락에 정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가이드선 이 선을 그어야 될 부분 많을 땐 이렇게 카피로 네, 이렇게 정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윗면선, 창호 나타나는 부분 정리가 되고요. 지금 창호가 나와 있는 부분이 가장 큰 부분선 이렇게 정리가 되고 네. 지금 창고가 가장 이 전면에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서의 의도와 같게 지금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선들을 이제 가장 굵은 선으로 선정해서 그릴 거고요. 뒤에 조금 밀려져 있는 부분은 이제 인면선으로 그릴 건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강조돼야 될 부분은 창호가 아니라 이 뒷면이기 때문에 이제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서 뒷면도 이제 같은 그냥 선의 위계를 가지고 그리고 또 이 들어간 깊이가 깊지 않기 때문에 같은 의도로 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처음에 이제 설정했던 기준을 가지고 그릴 거기 때문에 창고만 선의 위계를 좀 더 올린 방법으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성된 선들은 지금 너무 지금 가선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주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외곽선, 뒤로 보이는 외곽선, 뒤로 보이는 외곽선, 인면선으로 정리, 인면선 정리, 인면선 정리, 또 가선도 삭제, 삭제. 나머지는 다 창호가 있는 구간, 창호가 있는 구간은 일단 이렇게까지만 표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또 가산도를 삭제해 주시고 이 부위에 창호가 나는 것이죠. 창호가 나는 구간은 화장실 1, 2와 다용도실인데 화장실은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 제가 약 한 1800 이상 위치에 창호가 시작하는 것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레벨이 그러면 1800 구간 그리고 다용도실은 아무래도 주방 옆에 있는 다용도실이기 때문에 식자재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채광이나 환기나 이런 것들이 조금 유리하게 돼야 식자재의 어떤 변질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크게 반영을 하도록 할 텐데요. 음, 레벨 값은 저희가 메인 창호가 들어간 구간의 레벨 값과 같게 100 띄고 2400
바닥에서부터 100 기억시키고 위로 2400이 떨어졌던 걸로 기억하는데 확인을 한번 해보고 진행하겠습니다. 2400이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100 기억시키고 높이는 2400 이렇게 창호 할 거고요. 화장실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1800 구간, 아 요게 1800선이었죠? 같은 중심선으로 그려놔서 색을 바꿔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영할 거고 창호 위치는 높이 값은 한 600 정도로, 그거는 화장실에 있는 창호는 어떤 환기의 어, 기능이 가장 크다고 보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에서 환기창 정도 반영하는 걸로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창호 모두 양 여닫이 값을 가지고 가되 선의 위계가 인면선, 선의 위계가 인면선으로 하겠습니다. 중심을 기준으로 잡고 창호 폭은 지금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작성이 됐고요. 아마 화장실만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렇게 있는 창호의 위치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레벨 값이 약 100 정도가 차이가 나네요. 이 윗라인을 맞춰주는 게 어떤 인면상에서의 어떤 정돈되어진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윗라인을 맞춰서 치수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두 가지 선택할 거고요. 그리고 이쪽 창호는 200이니까 양쪽에서 100씩 치수를 조정해 주는 걸로 100 해주고 높이값 수정해주고, 그 다음에 위치를 오프닝 사이즈에 맞춰서 넣어주시고 DR로 레이어 뒤로, 그리고 필요 없는 치수들을 삭제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좌측면도까지 완료가 되었고, 이제 인면 패턴에 대한 다시 한번 표현, 이 옥볼 통해서 중심선 삭제해 주시고 해치, 뒷면에 있는 해치, 그리고 레이 온을 통해서 다시 중심선, 그리고 MA 명령을 통해서 가장 최전면에 보이는 부분을 좀 진한 선, 뒷면에 보이는 인면을 좀 연한 선으로 어떤 치수값을 정리를 해줍니다. 또 여기가 지금 치수가 조금 수정이 필요하죠. 이렇게 이렇게까지 해서 정면도, 우측면도, 좌측면도, 배면도 이렇게 4개의 인면도 작성이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으면 이제 참조용으로 사용했던 도면을 삭제해 주시고, 이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시간에 이어서 도각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도면 네임까지 작성하는 거 추가해가지고 인면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단면으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